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혁진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혁진 기자가 또 오늘은 어떤 자료를 들고 왔을지 뭐 다양한 이야기 또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특종이 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특종이 아니면 혼찌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하시죠. 예, 오혁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십니까. 예, 자, 톤 올리고요. 예. 네. 자, 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오혁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 변호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있었던 장순욱 변호사가 맡은 것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순욱 변호사가 또 입장을 전해와서 요거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기로 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 못지않게 내란 가담자라는 딱지를 붙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기준으로는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일관된 것이라 판단하고 흔쾌히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장순욱 변호사의 입장을 저희 뉴스다이브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혁진 기자는 단독 기사를 또 하나 썼던데요. 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가안보실 그리고 또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 각각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네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어떤 연결고리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안보실에서 드론사에다가 여러 번 연락을 했던 정황 같은 거를 제가 좀 찾았고요. 예, 안보실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의 행정관, 뭐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드론사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인기 작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제 무인기 조종사분들한테 제보를 받으면서 확인하게 된 내용인데 메모 보고 형태로 이제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내 메모 보고는 아시겠지만 준공문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안보실에서 연락이 오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주로 드론사에다가 연락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무인기 작전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안보실에서 이러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메모 보고로 저장을 하고 드론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았고 그것을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다 맞습니다. 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그렇죠. 나왔는데 일반 인적죄로 기소가 안 됐어요. 일반 인적죄에선 빠졌다. 예, 맞습니다. 예. 김용대 사령관이 일반 인적죄에서 빠진 이유가 이제 내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그 역할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내란의 명분으로 쓰였더라라는 취지겠군요. 예, 그럼.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뭐 이승호 전 합참작전본부장이나 뭐 합참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가 됐고, 예. 김용대 전 사령관도 그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행위를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팀에서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사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김용대라는 대작사령관이 어쨌건 드론을 북에 보낸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뭐 명령에 따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든지 뭐 말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안보실하고 대작사하고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여기 또 메모 보고로 돼 있는 내용은 사령관한테까지 보고가 됐다. 예, 맞습니다. 라는 취지라면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 드론이 북에 갔던 그 타이밍과 일치한다면 그 직전까지 메모 보고 형태. 그럼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아는데도 그런 걸 했다면 내가 내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는 것이다. 네. 라는 게 되면 일반 이적죄가 성립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부분을 이제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분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는데 김용대가 본인이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전부 다 은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인멸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대에게 타이밍에 진행이 됐겠죠. 예, 증거인멸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용대에게 증거인멸 혐의까지도 적용이 됐었고요. 그 혐의로도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김용대 대작사령관이 아닌 그 하급자들, 예, 맞습니다. 또 실무자들 예. 중에서는 이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팀의 이제 소령, 그다음에 어. 여단장, 대령 이 관련 내용을 진술했었고요. 그럼 이 진술들이 다 뭐 탄핵당하고 기각당해 버렸다는 건가요? 아니요. 어쨌든 증거인멸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이분들의 진술로 인해서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대신 일반 이적죄 네, 알고 저지른 이 드론 작전이었느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안보실과 대작사가 서로 주고받았던 메일 이런 것들로 정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그러면 항소심 가면 이 부분이 다 터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이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가 되려면 이승우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명령 체계상 지금 근데 종합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무인기 관련된 수사는 일단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말씀 중에 쭉 얘기가 나왔지만 안보실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현황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원래는 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제보해주신 그 무인기 조종사분들이 군에서 적어도 20년 정도 복무를 하셨던 분들인데 본인들이 군 생활하면서 이제 한 분은 이제 해병대 뭐 육군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안보실에서 직통으로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오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안보실에 그 02 다시 해가지고 예. 대표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로도 전화가 왔다고까지 아하.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안보실이 어찌됐건 드론작전사령부를 챙겼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지시사항이 됐건 뭐 정보가 됐건 예.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작진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려고 했던 파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있나요? 네, 저거거든요. 저건 또 뭐야? 무섭다. 잘 확인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했던 뭐 수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비공개 문건이긴 한데 비공개를 왜 갖고 왔어? 아니 내란 특검 기간 끝나가지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네. 확실해? 네, 맞습니다. 나한테 해대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요. 예. 2024년 초에 정보사에서 무인기 공작을 준비했다라는 의혹이 24년 네. 5월경. 예. 예. 그때 이제 저기를 잘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무인기를 가지고 대북 공작을 준비를 하는데 가장업체로 이제 민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작을 준비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중국제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공작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오모 씨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건 2025년부터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그러네. 2024 시점이 년입니다. 다르구나. 그러면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정보사는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정보사가 야, 잠깐만. 우리 저거 치워. 위에 비공개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 자꾸 공개를 해. 무섭게.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보사가 이제 드론사에다 공문을 날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정보사에서 그 공문에 적혀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했던 단어가 전투 실험이에요. 전투 실험. 예. 예. 그러니까 정보사가 드론사에다 공문을 보내는 그 내용 중에서 전투 실험 직전에 같이 훈련을 하자라는 게 그 공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전투 실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드론사의 그 전투 실험이라는 거는 무인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인기가 이 무인기를 갖고 그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는 그 검증 테스트를 전투 실험이라고 하는데 예. 드론사에서 무인기 전투 실험을 2024년 7월과 8월에 한다라는 내용을 드론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드론사 내부에서 무인기 가지고 전투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몇 월에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김용대 전 사령관이 군기 누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이 군기 누설을 한 게
그 드론사에서 무인기 전투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김용현에게 알린 것 때문에 군기누설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합참도 몰랐습니다. 드론사 전투 실험이 2024년 7월과 8월에 한다는 거를. 근데 정보사는 알고 있었어요. 정보사는 알았다. 그 공문에 보시면 이제 그냥 너네들이 전투 실험 하기 전에 우리랑 후약 먼저 그 공문도 갖고 있어요 혹시? 예. 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뭐, 잠깐만. 아무튼 아무튼 우리한테는 주지 마. 아무튼 이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보면 정보사하고 드론사하고 이 전부터 무인기와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보사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이 연결고리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안보실이 알았다면 윤석열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인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중간에 뭐 김용현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이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이 이제 드론사 기획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로 정리를 해서 김용대가 대통령실로 갖다 줘요. 아예 대통령실로? 예, 맞습니다. 그게 2024년 제가 알기로는 9월 정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기획됐던 시점을 지기현 판사는 12월 1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혁진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24년의 이야기들. 2024년 초입니다. 그렇다면 23년 어떤 시점부터 군 관계자, 그러니까 김용현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군 관계자들이 되겠죠. 여기 여인영도 있을 거고, 정보사, 방첩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정보사는 참 이게 문상원이고 노상원. 전직이 노상원이고 문상호라든 현직이 있었을 거고 이제 방첩사가 여인영이 있었다라고 치자면 군 인사들하고 2023년부터 이런 관련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군인들이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가안보실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뭔가가 오갔던 타이밍, 그때 드론이 북으로 보내지고 뭐 오물풍선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테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자면 내란이 언제부터 기획됐을까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저 문건에도 아까 띄웠던 오물풍선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기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위험한 문건을 자꾸 띄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여기 적혀 있네요. 2024년 5월경 준장 박민우 뭐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는 앞에 지워져 있습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취지의 쭉쭉쭉쭉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것이 무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공문일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저걸 어디서 빼왔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와서 여러모로 불편하네요. 좋습니다. 이 정보사 그리고 국가안보실 또 드작사 간의 연결고리는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출석했죠. 오늘 종합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당시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진건 재판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하면서 검찰이 가담한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 지점을 지적을 했죠. 아예 찝어버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종합특검팀에다가 이진관 재판부가 사인을 준 거지. 법리적인 그거를 그냥 아예 깔아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이거 틀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수사만 하면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거지. 내란에 검찰이 역할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뭐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특검팀이 이제 수사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24일까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수사를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연장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혁재인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기존에는 계속 특검이 좀 뭐랄까 역량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에 32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10개 이상은
기소하려고 하는 그 법리전 논리는 구성이 다 끝났어요. 32개 중에 10개 네네.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나머지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기관 연장을 하신 건데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남아 있는 사건들을 제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법적 구성 요건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의율화에 대해서 법률 적용 과정에서 조금 재판부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구성 요건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좋습니다. 이게 특검이 수사기간이 끝나는 타이밍까지 특검 차원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소권은 공소유지를 계속 특검이 이어가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32건 중에 이렇게 되면 20건 가까이가 네.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첩된 이후의 수사의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 최상면 특검이라던가 과거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제 복귀하라고 법무부에서 명령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조작기소 특검 염두에 두고 조작기소 특검이 탄생하면 거기다가 이제 검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 이제 3대 특검에 갔던 인사들을 다시 이제 조작기소 특검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기소 관련해가지고 좀 사건 수사를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검사들이 없죠 지금. 뭐 사직한 검사들도 네네, 많다고 그러고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검사들이 늘 이제 검찰이 뭔가 혐의에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네네. 검찰 단위에 혹은 공소청 중수청으로 만약에 쪼개지고 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단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고 또 검사를 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공수청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고 보자면 특검밖엔 답이 없다. 네, 맞습니다.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특검에서 일할 검사마저도 지금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난망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종합특검팀에서 과거 그 언급했던 사건 중에서 초유의 국정농단이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제 쌍방울 그렇죠. 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근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 보도 이후에 뭐가 없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 아하. 수사 의지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예. 아무튼 종합특검이 이제 말하자면 딱 한 달 남은 겁니다. 한 달 남은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댓글창에 계속 올라오는 게 그럼 김태효는요. 김태효 제가 그것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종합특검 내부에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응? 요거 다음 주에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위험한 문건 가지고 오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오혁진 기자와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도가 없죠 거의. 최근에 뭐 신문을 펼쳐봐도 방송 뉴스를 봐도 이 이후 내용이 잘 없는데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가면서 취재하고 있는 오혁진 기자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이유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봐야죠. 네. 내란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겪기 그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없으면 그 또한 허망한 거죠. 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다이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겨레 TV가 99만입니다. 구독자가 100만까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300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